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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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코너스톤 TV 아치성장 메신저 임우리입니다. 네, 멘트를 네, 좀 안녕하세요. 바꿨습니다. 네, 아, 오늘은 로지앤 피플에서 안수연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안수연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영어 그 아이들 가르친 지 그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7년? 와, 나이가 좀 드러나긴 하는데, 와, 어쨌든, 17년 정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이제 주로 어린 아이들, 초등, 그 다음에 이제 중등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그 리터러시 그 과정을 그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그쪽 분야 스토리텔링 쪽으로 해서 센터나 이런 데서도 일을 했고요. 뭐 뮤지컬 잉글리시나 뭐 이런 데서도 일을 어, 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 연극하는 게 좋아서 저 영어 와, 극단에서도 또 일을 했습니다. 베베 와, 테아트르라는 극단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또 영어 유치원 부원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가 육아를 시작을 했어요. 아기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는 블로그 활동을 했어요. 공연 그 블로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그렇게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고, 연극 보러 다니다가 너무 또 연극이 또 하고 싶어서 또 극단을 오,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드셨어요? 신기하네. 네, 예, 극단 대표를 또 했습니다. 그 옛날에 네. 영어 연극 했던 분들 모아서 이제 영어 어, 연극을 이제 연극을 아동극을 준비해서 아동극을 나랏돈 와, 받아서 시범 공연으로 했고요. 그리고 음, 나서 이제 그런 경력을 다 토대로 뭐 아이들도 가르쳤고 했던 걸 토대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유초등 이제 전문 그 교육 연구원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또 어,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네, 있어요. 네. 아, 안수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세요. 할 수 있으신 게 굉장히 많으시고, 여러 가지를 해오셨고, 조금 지금 현재는 연구원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을 특별히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일단은 이제 그 대형 어학원에서 교재를 이제 제작하잖아요. 네네. 교재를 자체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 교재를 제작을 하는 데서 뭐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할 음, 것인지 그런 걸 이제 그 뭐 템플릿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유초등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음, 티처 트레이닝도 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고, 그래서 뭐 음, 거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 업무를 하는데, 너무 그, 네, 워낙에 필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 사무실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칭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티칭을 받아서 지금 음. 1년 정도 그 학원에 있는 프랜차이즈 그 브랜치에서 지금 티칭을 하고 있어요. 와, 티칭도 그러면은 같이 이래서 겸업을 하고 있어요. 예. 창의적인 일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아이들 티칭까지 이렇게 예, 그렇죠. 하시고 예.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대형 어학원에 보통 분들 같으면 쭉 계실 텐데 자리 잡고 근데 이번에 퇴사를 하시기로 하고 네 들었는데 어, 왜 퇴사를 결심하시게 된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계속 이제 그 대형 어간에 있으면은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실력도 굉장히 늘어요. 너무너무 잘 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약간 뭐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할까요? 첫 네. 번째로는 그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음. 이게 뭔가 시스템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아이들이 그리고 반 인원이 많아요. 막 10명 이상 되거나 이렇게 뭐 16명이 될 때도 있고 많은데, 그 아이들을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생각을 키워주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가리키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이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느는데, 점점점 올라가서 책의 재미를 진짜 알고 컨텐츠에 대한 재미를 알아야 되는 그 시기에
뭔가 좀 아쉬움이 굉장히 좀 있고 워크북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제가 나만의 수업을 하고 싶다. 옛날에 원서 수업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때마침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때마침 이런 우리 이무리 그 원장님이 하시는 그 시드 네. 모임을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네. 근데 그때는 오셨죠? 진짜 네. 좀 작은 모임이었고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그래요? 아예 살아남아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약간 진짜 필드에서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의 모습은 정말 그 회사원의 그 마인드랑은 전혀 달라요. 그랬군요. 회사원들은 당연히 월급 받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주어진 일에서 이제 충실히 하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막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자극을 받고 1년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 독서 모임을 또 가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2월에 오셨죠. 네, 뉴커머로. 그랬죠. 네, 그래서 2월에 오셨죠. 네.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불이 붙은 집을 이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불이 확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다.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네, 영감이 와서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았죠. 우리 네. 원장님. 그 책이 어떤 책이었죠? 그 책이 그 Six Habits였잖아요. 식스헤빗의 그렇잖아요. 책을 보고서 때려치자. 이제 그 생각하시고서.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에 이렇게 있었는데 Six 네. Habits이 나를 밀었어. 그쵸. 야! 그래도 그만해. 책이 있어. 꼭 저도 그 에센셜리스트인가 그 책을 보고 에센스 있는 걸 삶에서 에센스 있는 걸 해야 돼.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창업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퇴사도 축하드리고 이제 웰컴 투 더 정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야 될지 네.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죠. 네. 네,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안수영 선생님 잠깐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열정 넘치시고, 또 이렇게 창의적인 거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소통도 잘하셔서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특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이렇게 인터뷰 요청에도 이제 오케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안수현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독서 모임 때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떤 그 대형 어학원에서 불만이 많았던 어떤 학부모를 펜으로 만든 경험이 있으셨다고. 그거 한번 좀 나누시겠어요? 좀 팁 좀 얻어가게. 네. 그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교육도 있지만 이제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걸 참 재밌어 해요. 그런데 그 제가 나름 십몇 년이나 됐고 모든 학부모님들이랑 잘 지내고 또 엄마들이랑도 잘 지냈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각 학원마다 네. 이렇게 VIP 이렇게 뭔가 더 있죠. 이렇게 신경을 네. 써야 되는 그런 있죠. 고객님들이 네. 가끔 계시는데 이번에 만난 분은 조금 약간 이제 되게 여태까지랑 또 다른 분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너무 또 그 뭐랄까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 다 다른 엄마들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하는데 너무 좋아하셔. 너무 고맙다 하고 잘한다 하고 그리고 선생님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학부모가 좀 힘들게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 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참 그분의 단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도 뭐 이렇게 막 더 워낙에 이제 좀 이렇게 막 말 잘 듣고 이런 친구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런 학부모나 이런 캐릭터는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구나. 응? 연구 그리고 이분 대상인가요? 네? 연구 대상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케이스든지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좀 다른 부류가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 그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저를 성장시키려고 또 오셨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제가 또 연극이나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그 내면을 그 사람과 빙의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학부모라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어. 여러 가지로.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학습적으로 아주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 불만이 있는데 이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할 때 막 하고 싶어,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아,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막 그랬던 건데, 네네.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대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그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까, 이렇게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그때부터 바꿔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를 최대한 더 신경 쓰고 더 예뻐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네. 다양해도 다 그 장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장점이 있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뭐 정말 나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 영혼의 그런 그 반짝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거를 딱 끄집어내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막 엄청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말 안 들어도 보듬어주고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좋으셨는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풀으셨고, 일단은 관계 회복이 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지킬 거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도 그렇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아이들의 개인의 그 아이들의 그 엄마는 굉장히 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10명을 아이를 맡는다 그러면 이제 저는 20명을 맡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까지. 그렇죠. 네. 원장님은 더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 부모님들이 형제까지 많고 막 그러니까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 학부모님들이랑의 그 관계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공부다. 그래서 좋은 상담하고,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상담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원장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아이는 어떻고 너무 좋았고 어떤 좋은 모습이 있는 거를 자꾸 얘기해주고, 엄마도 몰랐던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어머니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야죠. 칭찬적으로 긍정적인 그렇죠. 메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아이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칭찬. 어머니를 그렇죠.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어머니가 드물어요. 뭐 이것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뭐 더 듣게 해주시고 체크해 주신 거 보면 더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덕이죠. 또 그렇게 또 주고받고 아주 더 주고받고. 훈훈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하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편하고, 제가 편하게 하니까 상대방도 되게 편하게 맞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도 어머니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동네 아줌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내면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 커리큘럼 상담할 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오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이제 연기했던 거를 연기를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럼 뭐 나문희 캐릭터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아줌마들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를 보고 있다가, 난 김미경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네. 김미경 선생님의 그런 하는겨, 아유 그런겨, 아유 뭐요, 아유 맞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 아줌마쌤 좋아해요. 저도 아줌마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까칠하거나 너무 프로페셔널하거나 이제 그러지 말고, 좀 틀리면은 틀리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어머님들이 확실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려움이 오셔도 다 이렇게 뭐 괜찮쇼, 걔 뭐냐 하시가 안 나오네. 아유 괜찮아. 다 그래. 이러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방을 창업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만들고 싶으신 어떤 공부방의 형태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만.
제가 이제 그전에 이 R&D 그 연구원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상이 좀 많고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맞추는 그런 수업을 좋아해서 이제 개인 과외도 하고 했어요. 응?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학원이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지금 R&D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커리큘럼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 예를 들어서 그 1레벨을 하더라도 뭐 어떤 아이든 뭐 그렇게 뭐 날씨 뭐 이런 거 시간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이제 그런 네네. 것까지 촘촘하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리고 음, 스피킹이면 스피킹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잘 짜야겠다. 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서 수업을 한다, 뭐 그렇게 소리 영어를 한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딱 짜여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을 수업을 해도 이 아이는 성과가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것을 엄마도 느끼고 아이도 느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그게 이제 저는 제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그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원이었으면 음, 좋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책 읽는 재미라든가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잘했다 그런 기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이용해서 아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공부라는 음,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막 노는 거구나 노는데 공부야 막 이렇게 느낌이 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음. 이제 아, 명확하네요. 일단 원서 소리의 콘텐츠를 뭐 가지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즐거운 영어를 하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럼 대상은 초등학생인 거죠. 그렇죠. 네네. 초등학생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중학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도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음, 여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공부방 안에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네. 집에서. 네. 집에서. 네. 네. 그러면은 가족의 지원이라든지 지금 뭐 음, 가족의 그런 지원. 부분은, 네. 아직 질문지 없었던 질문이라 당황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가족이야 뭐 이렇게 남편과 자녀죠. 네. 그렇죠. 자녀 한 명이고 남편도 한 네. 명이니까. 어떻게 아, 생각하시는지 가족들은. 가족들은 이제 일단은 남편분이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반대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음, 집을 장만했고 뭐 회사 명의로 대출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며 원하는 길을 어, 가시라며 오,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지원을 타이밍이 너무 받으면서. 좋았어요. 네. 네, 그때가 있다는.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안 선생님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밖에 이제 어떤 계획이나 꿈이 공부방에 향한 목표라든가 이제 어떤 계획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그 줌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 예, 줌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뭐랄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냥 음,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음, 그동안 모든 자료를 제공을 잘 해줬는데 줌이랑은 안 맞으니까. 아, 그리고 따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계속, 처음이니까. 계속 대형 어학원은 계속 온라인 하던데 그럼 선생님들이 다 버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지날수록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만들어준 해주고, 거죠. 이제 툴도 마련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죠. 왜냐면 음, 이제 그들은 일을 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예, 사실, 네, 그래서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음, 나는 왜 셔틀비도 내고 뭐 다 내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게 똑같이 내냐. 셔틀비도 안 음, 타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음, 불만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이게 너무 능력도 좋고 사실은 음, 이 학원에 모든 학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필드에서 아이들과 네, 직접 만나고 학부모 상담도 다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그 모든 학원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음, 대우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도 음, 있었어요. 음,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선생님들 아직까지도 이제 어른들 그 저기 학부모님들은 대형 어학원이나 어떤 그 이름을 보고 이제 뭔가를 선택하시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쵸. 네이밍이라는 게 그쵸. 굉장히 브랜드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속속히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음,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아예 그런 스타일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학부모님과 일대일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없나? 막 이러면서 그런 음, 것들을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거 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 다 엄마들이랑 만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궁금해 이 학원 음. 선생님들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대에는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런 어플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그 학부모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는 개인화 시대고 공부를 직접 아이들이 그 학생 중심의 수업이 돼야 되는데 음, 너무 그냥 주어진 컨텐츠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이제 그런 플랜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은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건데 뭐 음. 영상을 보시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최근에 저희 학원에 학원 어플을 하겠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약간 비슷한 네. 개념인 것 같긴 해요. 학원을 어플에서만 검색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개념으로 그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죠. 선생님들의 플랫폼을. 저는 플랫폼은 만들지 않고 네. 이제 그것과 연결해 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일단 블로그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블로그나 음,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것들로. 음. 제가 뭐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이고 싶진 않고 아, 일단은 그런 지금 소소하게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올리브트리 원장님이나 몇 명의 원장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그 송파 지역에서 어떤 학부모님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트워크네요. 아, 네트워크식으로. 그래서 음, 서로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지만,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주고받으면 어떤가, 이제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네. 해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네,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창업을 하신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뭐 학원에 계시는 예비 원장님들 및 원장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대형 어학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형 어학원이 아니지만 엄마들이 오셔서 대형 어학원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음,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형 어학원의 장단점이 무엇일까? 음, 일단은 대형 어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시스템이 받쳐주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원서 수업이랑 다를 바 없이 그 어린 그 저기 모든 그 저희는 이제 스토리 베이스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대부분의 음, 이제 어학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스토리 베이스로 가리킬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는 뭐 CD를 또 들어라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면 돼요. 음, 그리고 숙제도 굉장히 올리기 편하게 돼 있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관리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음, 엄마, 선생님, 학생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게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첫 번째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안정화돼 있고 일단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음, 경우도 선생님들 퀄리티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히 외국인 선생님이 그 제가 R&D 있으니까 그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이 계속 꾸준히 그 음, 다니세요. 그리고 되게 좋은 음, 선생님이고 진짜 선생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음, 약간 그렇게 그 두 번째로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그게 두 음, 번째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사실은 그 대형 어학원은 저는 사실 제일 그 말할 수 있는 게 저 딸은 절대 안 보내요. 어, 네네. 왜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사실은 그 비용에 비해서 약간 좀 뭐랄까 그 선생님이랑 직접 이렇게 되는 비용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왜 그 뭐 셔틀비라든가 마케팅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
얼마를 낸다 하면 그 비용이 다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 제일 불만이어서 선생님 그러니까 입장에서. 엄마들도 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전기세 내러 간다고 웬만한 애들은 그렇죠. 그런 그래서 얘기들. 그렇죠. 본인의 네. 자녀들은 이제 전기세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그 퀄리티나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 인원이 16명이나 뭐 10명 이상, 12명 너무 많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뭐랄까 그 통제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잘하는 음, 아이는 잘하는 대로 막 너무 발표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음, 하는데 못 시키고 한 명씩 다 시켜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그 아이들 끄집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음. 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 반에서 그 열 몇 명이 있으면 레벨이 다 달라요. 레벨 아, 맞는 애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한두 명밖에 어우,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촘촘하게 맞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촘촘하게 맞춘다고 해도 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기서는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맞아요. 조금씩 하는 데는 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에 따라서 숙제량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유연성이 있죠. 엄마랑 상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음, 이거는 딱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완전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개별화된 그런 수업 방식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그게 불만이어가지고 사실 나오는 케이스예요. 근데 뭐 싸지도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죠. 엄청 그렇죠. 비싸던데요. 그렇죠. 비용적으로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 일단은, 뭐, 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이의 그 성향과 그거에 맞는 개인화된 그런 수업. 약간 음, 좀 그런 쪽이 맞고,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음, 여유가 있는 그런 수업. 음,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저는 너무 원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음, 이제 제가 사실은 가르쳤던 아이들은 그런 면을 좀 맛보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 학원들이 있는 아이들이 좋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저는 그런 선생님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이제 또 음, 아닌 선생님이라든가 그렇게 진짜 한국적인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면은 딱 음, 교실에는 앉아 있어야 되고 딱 이렇게 해서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딱딱딱 해야 되고 음, 이런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 무슨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가 가기가 싫어해. 너무 가기 싫어해. 음, 그러면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엄마가 아이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대형학원에 음,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경쟁을 좋아한다거나 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따라오고 체계나 이런 거 음, 수능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음, 좋아하고 일정 레벨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앞으로 이제 그 심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앞으로의 심경이 신경. 어떠신지. 네, 지금도 그 방학 그 특강이라고 지인 통해서 몇 명 모집해서 지금 수업하고 음, 있거든요. 네, 벌써. 왜냐면은 네. 저는 결심을 하면 바로 해야지 안 와, 그러면은 바로 행동파. 이렇게 예? 네, 행동파. 안 그러면은 네. 바로 이렇게 결심이 사그라들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 며칠 어, 사이에. 그래서 그죠. 바로 해야 돼. 어,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성격 유형이 ENTP형이거든요. 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바로 불같이 이렇게 해서 막 음, 이렇게 해야지 되는 스타일을 했는데 이제 소개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그 모집 그 음, 모집에 대한 부담이 아직 벌써부터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그게 가장 음. 제일 큰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막 다 내려놓고 그냥 전단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담감, 뭐 음, 막연한 거. 근데 이제 제가 30대였으면 그게 아마 컸을 텐데 이제 40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음, 창피한 것도 없고 이제 음, 뭔가 이렇게 어?
뭐 나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네. 이제 뭐 내 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난 네. 초심으로 진짜 돌아가서 네. 그냥 그 맡겨만 주시면 막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춰서 지금 커리큘럼 짜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예, 그런 마음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잘해야죠. 그리고 아, 온라인 수업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매뉴얼을 짜가지고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또 온라인 수업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계획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지금 되게 설레시고 굉장히 저도 같이 막 너무 이제 설레이는 기분, 막 신날 것 같은, 익사이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기하시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셔가지고 즐거워요. 그리고 하실 우리 것 같아요. 원장님을 제가 빈말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뭐 2년 정도 됐나 봐요. 그 블로그에서 본 거. 그래서 시대 모임도 처음 지켜보는군요. 예,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갔는데 그렇게 됐고 이렇게 성장하신 모습이 너무 보여요. 성장하시고 이렇게 발전하시고 점점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 찾아가셔서 학원도 더 잘 되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많이 뭐랄까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나 할까? 예, 약간 아, 이제 예, 네.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 몇 네. 번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네, 여기 네.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네. 분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막 닮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어떤 위치에 있거나 뭐 어떤 회사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막 많다고 해도 이 필드에 나와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다 멀짱 도루묵이고 완전 초심이거든요. 완전 맞아요. 그 신생아 맞아요. 베이비시죠? 베이비 베이비이기 근데 때문에 이제, 네네. 엄마들 같아요. 너무 좋은 엄마들이 많아. 진짜 많이 유쾌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 진행을 되게 이제 너무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네. 오늘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가 오픈이세요, 이제? 오픈일이? 하신 어, 거죠, 이제 이미? 아직 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돼가지고 아, 3월부터 이제 하는데 본격적으로? 네. 3월에 어떻게 그래 지금 2월에 또 어설프게 또 방을 붙였다가 회사 근무 아, 중에 계속 전화 오거나 막 걱정 아, 막 아니 뭐 전화할 사이라면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네. 막 전화하면 어떡하지 말면서 못 붙이고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아, 전화 네네. 올까 봐 너무 그래가지고 전화, 진짜 되게 호기로우시다. 많은 허기로 와 네. 전화할 저도 사람은 생각도 안 그랬거든요. 하는데 예? 저도 문만 열면은, 그러니까 오픈만 하면은 애들이 막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서 고전했다는. 그래서 네. 퇴직금을 잘 모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3월부터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방을 네. 붙인 다음에 이제 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해서 어, 3월 중순부터 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월은 그냥 거의 트라이얼로 할 거고 이제 음, 4월부터 이제 하는데 시기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음, 원래 1월까지 하고 2월에 나와야 되는 음, 거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음. 혹시 공부방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은 없는데 그냥 아직 제 영어 없어요.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아, 네네. 네, 저 just, 남자 just, 이름인데 네. 영어 제가 불어를 했어가지고 아, 쥐스틴이라고 하거든요. 쥐스틴. 그거를 아, 영어 발음으로 저스틴으로 한 아. 건데 그래서 저스틴 잉글리시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정말 힘차게 3월 달에 네, 시작을 하시기를 응원드리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